안녕하세요. 윌리엄 레이입니다. 김평일 북한 귀국 분석 총정리. 참 이런 것까지 제가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참 이거는 사실 언론이 제 기능을 하고 있으면은 이런 분석은 제가 아니라 언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도요, 다 과거 언론 내용에서 보도 내용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론인들의 그 퀄리티 자체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김일성의 아들이며 김정일의 이복 동생인 김평일이 오랜 기간이 사실상 외국 유배나 다름없는 대외 공간 대사직을 역임해 오던 상황을 끝내고 이게 무관으로 나갔던 것, 대사관 무관으로 나갔던 것까지 합하면 이제 40년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 상황 끝내고 북한으로 귀국할 것이라는 국정원의 대국회 보고, 그러니까 국정원이 정보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에 대한 간략한 분석을 올렸습니다. 그 분석은 전체 분석 중 가장 핵심적 부분을 단순히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든 관점에서 바라본 것은 아니므로 이제 간략하게 한 거잖아요. 게다가 핵심적인 걸 간략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분석을 한다는 의미로 오늘 방송을 올립니다. 이 방송도 총체적인 분석이 되면 너무 길어지므로 이제 이게 정보 보고서 정도가 되면은 아마 엄청난 분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다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놓치는 틈 최소화하는 한도 내선 이제 최대한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놓친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것 같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북한 내부적 문제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한국 종편 방송 등에서 이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에겐 여러 동기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영 좋지 않아서 그리 되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하는 걸 갖다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여요. 뭐 저 자신이 탈북자는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캐나다로 온 사람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북한 관련 기사들은 관심을 갖고 본 사람이에요. 자, 그 기사들이 나온 시기가 보면 언제냐면요. 전두환부터 김대중까지입니다. 주로 이제 주간조선, 월간조선, 신동아, 이제 거기에 덧붙여 지금은 폐간된 말지.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우파 쪽에서 보면 빨갱이 잡지라고 하죠. 뭐 이런 것까지 다 망라해서 본 거예요. 자, 관점을 갖다 다양하게 본 거죠. 당시는 제가 북한을 비정상적 체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지만 당시 남한에서 북한을 의도적으로 안 좋은 부분만 부각시키는 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던 시절이라서 각 매체에서 나오는 내용들 간에 이제 모순이 있나 열심히 살피던 시절이었으므로 편향된 시각으로 보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씨 왕조 후계 문제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 보수우파 매체에서 일부러 부정적인 걸 부각시키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한은 세습을 안 하는데 북한은 세습을 했다는 것에 대해 이제 남한 측 정보 보안기관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보수 언론기관들이 일종의 우월감을 갖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남한의 경우 박근혜를 세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전두환 집권 후 박정희에 충성하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나름 불이익을 받았어요. 박정희가 이제 집권할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 중 정치와 전혀 무관한 과학기술계통 비서관들조차 소위 6.29 선언 때까지 취업이 안 됐을 정도예요. 뭐 그렇다고 노태우, 김영삼기를 거치면서 뭐 박정희 계통 인물들이 다시 집권을 한다든지 정치 세력화한 것도 전혀 아니므로 뭐 정치 세력화는 했지만 뭐 좀 어정쩡했죠. 뭐 신민주공화당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그 자민련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좀 어정쩡했죠. 그래서 거기에 게다가 이제 그 정치 세력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의 자손들이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세습이란 말을 붙이는 게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기본적으로 박정희는 박근혜가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는 구시대적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서요. 세습이 될래야 될 수도 없었어요. 박근혜가 뭐 어떤 남자 소개받았다. 저기 청와대에 있을 때 예전에 이제 뭐 지금 대통령 시절이 아니라 저기 예전에 이제 박정희 시대 때 어떤 남자를 소개받고 뭐 그런 얘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근데 뭐 경호원이 너무 그 견제를 넣어 손도 못 잡게 하고 그래가지고 뭐 연애 감정이 생길래야 생길 수도 없었고 뭐 그런 얘기들까지 다 들었어요. 자, 세습이란 표현은 모함에 가까운 표현이고요. 후광 정도는 부당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의 의지와 박근혜가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대단했음을 인정해도 후광이 없었으면 대통령이 되는 건 불가능했을 거라 보이니 말이죠. 뭐 그 정도는 뭐 인정. 자, 세습이란 단어 때문에 좀 딴 얘기가 나왔는데 본론으로 돌아가서 북한 김씨 왕조 세습 문제를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세습을 받는 과정에 두 가지가 가장 크게 작용했는데요. 하나는 본인의 역량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 내 혁명 원로의 으뜸이라 할 수 있는 최연의 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더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네, 두 가지가 다 작용했어요. 물론 김일성의 아들이란 점이 이 두 가지보다 더 크게 작용한 건 맞습니다. 근데 뭐 그런 면에서는 뭐 김평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 최연은 최룡해의 친아버지예요. 아시다시피 이런 인연으로 최룡해는 이제 준 김씨 왕가 사람으로, 준이의 준, 뭐에 준한다 할 때 준자, 김씨 왕가 사람 거의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에 준하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이고요. 백두혈통의 준 백두혈통.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의 중요 후견인들 중 하나가 된 것이죠. 사실 가장 중요한 후견인입니다. 그래서 최룡해는 웬만한 죄를 져도 뭐 밑바닥까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밑바닥까지 완전 떨어져가지고 더 이상 뭐 못 올라온다든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재기할 수 있어요. 어디 뭐 교화소에 들어가건 그런 간에 반드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가. 그러니까 최룡해가 웬만한 죄를 저질러도 복귀가 가능했던 게 이런 배경이 있어요. 김일성 후계자로 가장 유력하던 두 아들이 김정일과 김평일이죠. 그런데 이제 김평일이 군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것에 등한시하는 동안 김정일은 당내 인맥을 넓혀갔고 결국 나중엔 김정일이 노동당 장악력이 김일성을 능가할 지경이 되어서 후계자 경쟁은 의외로 싱겁게 결론이 났어요. 김평일이 권력 의지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전략적 사고가 부족했던지 아니면 둘 다이던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정확히 뭔지 결론을 내리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더해 김평일의 모친인 김성애의 경우도 자만해서 일을 그르친 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하기가 길고 설명이 필요할지 의문이라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김평일은 그냥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에 비해 정치적 야망이 약했던 것 아닌가 추측해 볼 뿐이에요. 아무튼 김정일에 비해 상당히 안이했고 절박감도 훨씬 덜했던 것이 후계자 경쟁에서 패배하는 결정적 단초가 되었습니다. 뭐 김정일이 김평일이 위협적이라고 판단했으면 결국은 죽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김평일은 여러 국가들 대사직을 역임하면서 꾸준한 감시를 받았는데 명칭은 대사인데요. 대사가 내 왕따예요. 왕따. 직원들이 거의 뭐 말을 나누질 않습니다. 왜냐? 불이익을 받을까 봐 겁나가지고.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결국 그가 제거해야 할 정도로 위협적이지는 않다고 본 것 같습니다. 뭐 후계자 지위를 둔 경쟁 이전에는 이제 뭐 김정일과 김평일 사이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뭐 김평일이 김정일을 갖다 뭐 형님으로 나름 깍듯이 모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뭐 그거 감안해도 위협적이라고 생각되면 살아날 길은 없었으리라고 봅니다. 원래 권력이란 건 그런 겁니다. 김평일은 김정일과 달리 북한에서 출생했고 군 경력이 뚜렷하다는 점이 분명 위협 요소였는데요. 무슨 군관학교 뭐 수석 졸업이죠. 하여튼간 김정일은 김평일에 비해서 군 경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그 집권하는 데 있어서 군으로부터 이 지지가 김평일만큼 받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그냥 지나갔잖아요. 뭐 죽이지 않고 김평일이 정말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던지 아니면 그 오랜 세월 동안 뭐 40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가면을 쓰고 때를 기다린 건지는 뭐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40년을 갖다 그렇게 해서 가면 쓰고 버텼다면 정말 독한 사람이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권력 의지가 전혀 안 보이던 김정남도 뭐 이 사람은 뭐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뭐 그리고 그 골치 아픈 거 뭐탈하냐 북한에서 돈이나 받아가지고 인생 편하게 살자 뭐 거의 그런 걸 갖다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도 중국이 비상시 김정은을 대체할 북한 지도자감으로 여기고 보호하던 것이 단초가 되어서 김정은이 명령으로 살해된 걸 보면요. 김평일이 그동안 이제 대사직을 유지하면서 철저히 감시당한 것 때문에 중국 등과 커넥션을 만들 수 없었고 북한 내부의 커넥션이 완전 소멸된 상황이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일이 이제 김평일을 강하게 견제한 것에 비하면 이제 김정은이 김평일에 대한 견제를 완화시켜줄 동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소리가 종편에서 나오는데 참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평일이 2015년 주 폴란드 대사에서 주 체코 대사로 자리를 옮긴 이유가 뭐냐면요. 폴란드 외국 대사들 중에서 폴란드 근무 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됐어요. 16년인가 되니까
16년, 17년 하여튼간 당연직 주 폴란드 외국 대사단의 단장이 되는 바람에 이 영향력 없애려고 김정은이 지시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의식하고 견제를 놨어요. 그래서 김평일은 죽을 때까지, 왜냐면 뭐 김정은보다 김평일이가 나이가 많으니까 뭐 특별한 사정 없으면 김평일이 먼저 죽을 거 아닙니까? 원래는 김정은이 그렇게 몸을 갖다 막 굴리지 않고 뭐 그랬으면은 사실 뭐 둘 다 체질도 비슷하겠다. 뭐 하여튼간 죽을 때까지 이제 유럽 국가들, 특히 구동구권 국가들 대사로 이제 거기서 뺑뺑뺑뺑 돌다가 객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했어요. 갑자기 최근에 대사직 그만두고, 뭐 본인이 그만둔 건 아닙니다. 북한에서 인사 조치가 나온 거예요. 북한으로 귀국하기로 된 것 같다는 정보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겁니다. 이에 대해 종편에서는 김정은이 이제 권력 기반이 공공해져서 김평일을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어서 이루어진 조치 아니냐. 정말 한심한 소리입니다. 김정은의 지금까지 행동 패턴, 아니 뭐 멀리 갈 것도 없지 않습니까? 2015년 벌써 이루어진 조치요. 폴란드 대사에서 체코 대사로 옮기게 한 과정, 그리고 김씨 왕조뿐만 아니라 모든 왕조의 권력 투쟁의 전례들을 검토해보면 상당히 억지스러운 측면이 강해 보여요. 자, 그리고 김평일에게 후손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 나오는 사람이 좀 범생이처럼 생긴 아들 인강이, 딸 은송이에요. 좀 오빠는 좀 표정이 범생이 같은데 왜 딸내미는 좀 약간 날라리 같은 표정을 찍었네요. 그리고 이제 2015년 주 폴란드 대사에서 주 체코 대사로 임시켰잖아요. 제가 좀 전에 이건 그제 몇 번을 얘기한 거예요. 그 후 4년 동안 김정은이 건강이 악화된 게 뚜렷한데 그런 상황에서 김평일에 대한 견제를 푼다는 게 도대체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기 건강이 나빠지면 저쪽에서 아무리 아무런 짓을 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더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가 건강이 나쁜 틈을 갖다 타가지고 나를 몰아내고 권력을 잡으려고 할지는 모른다. 뭐 이제 뭐 발톱이 다 뽑혀가지고 사실 뭐 아무 커넥션이 없죠. 뭐 김평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0년 동안을 갖다 해외에 있으면서 감시를 받았는데 이젠 됐다 하고 귀국해라. 그동안 발톱 다 빠졌다. 그런데 나는 건강이 나빠가지고 골골거려. 저쪽은 65살이라도 멀쩡해. 불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불러요? 그냥 대사로 있게 하지. 참고로 김평일이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자, 김평일을 귀국시킨다는 국정원 정보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북한 측이 역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선 북한이 이런 류의 역정보를 흘린다는 게 북한 내부에 소식이 퍼져 체제 불안정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실익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역정보를 만들어서 흘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정보일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제 김정은이 사망했던지 아니면 이미 식물인간이 되었던지 뭐 하는 그런 상황 아니냐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에 따른 권력 공백을 채울 허수아비 노릇이나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려가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데 김평일 입장에서 만약 이걸 피하려 망명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그건 옵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딸인 김은송이 결혼해서 평양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명 같은 거는 옵션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누가 부르는지는 모르지만 만약 평양 귀국이 확정된다면 김정은이 건재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말씀드렸듯이 김정은이 건재하다면 어떤 식으로 봐도 김평일을 평양에 부르는 건 뭐 불러서 죽이건 살리건간은 실리가 전혀 없습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자, 부르는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평양에 있을 필요가 지배계층에서 강하게 발생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한국인들에게 좋게 작용할지는 지금으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제 패친 중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다셨는데 일리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저는 이미 김정은은 실권을 잃었다고 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그는 가짜일 겁니다. 북한 군부가 주동이 된 친중 쿠데타가 나서 김정은이 친미 성향이 좌절되고 군부의 허수아비 김정은 또는 김평일 내세운 북한은 미국 상대로 더 강경하게 나올 듯합니다.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그 증거도 지금 현재 뭐 정황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사실 좀 약간 좀 비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상정한다면 이런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